옛 조상들이 겨울을 보낸 삶의 지혜.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 월동 준비의 시작, 바로 김장입니다. 동네 이웃끼리 모여 배추와 물을 쌓아놓고 김장을 하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 알 수가 있었죠. 1년 먹거리, 1년 반찬, 자식들 맛있게 해주는 그 재미지 뭐. 겨울 밥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김장김치. 가장 소박하지만 빠질 수 없는 한국인의 반찬입니다. 김장의 기본 재료, 청정 자연에서 자라 속이 꽉 찬 강원도 배추. 이 가을 배추 나오는 때만큼은 배추가 같이 살아야 돼요. 뭐 눈 떨어져서 배추, 자기 전에 배추. 물반, 새우반. 강화도 황금어장에서 자란 젖새우. 그 참새우라고 그러죠? 새우가 아주 통통하게 시원하고 홍화새우, 감칠맛도 있고. 그리고 연근으로 맛을 낸 특별한 사찰김치를 맛보는 시간. 겨울철 날 수 있는 행복한 이제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김치예요. 함께 만들고 함께 맛보며 정을 나누는 김장으로 올겨울 월동 준비 시작해 볼까요? 강원도 영월군, 인가 한 채 없는 산속에 자리한 배추밭. 10,000평방미터 가득 녹색꽃이 피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배추가 가장 맛이 좋은 계절. 김장철을 맞아 일꾼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찬 배추가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꽉 찼습니다. 무슨 꽃 같아요, 꽃. 장미 엄청 큰 장미. 장미꽃이에요. 네. 예쁜 장미꽃이에요. 잎이 사방으로 벌어질 정도로 잘 여문 배추들. 밑둥을 잘라주고 지저분한 잎들을 정리해주는데요. 푸른 겉잎은 질긴 식감 때문에 아까워도 떼어내야 상품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안쪽에서는 그럼 연한 건가요? 네네. 연하고 노란색이 날 거고. 소리 봐. 이렇게 노르스름하잖아요. 90일 동안 강원도의 찬바람을 맞으며 잎이 크고 폭이 차며 자란 배추. 큰 일교차 탓에 자라는 속도가 더뎌 조직이 단단해지고 당도가 높아지는데요. 저온성 채소인 배추가 맛있게 자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드셔보세요. 와, 이 물 봐. 네. 고소할 거예요. 달고 고소하고. 고구마 먹는 것 같은데요? 달 거예요. 고구마 먹는 것 같아.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곳 배추가 맛있는 비결은 또 있습니다. 이게 황토밭이잖아요. 황토흙. 품질은 뭐 황토밭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늘 몰라요. 단맛도 더 나고. 왜 황토밭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찰진 자연산 황토밭에서 산속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 지늘개에 발이 빠지고 미끄러져 작업은 고되지만 배추 맛만 좋을 수 있다면 감수할 수밖에요. 이 가을 배추 나오는 때만큼은 배추가 같이 살아야 돼요. 뭐 눈 떨어져서 배추, 자기 전에도 배추, 뭐 밭에 와도 배추, 여기 가도 배추. 그러니까 이 절임 배추 할 동안은 같이 산다고 봐야죠. 그렇게 소중한 동반자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건만 올해 농사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고 봐야죠. 흉년이요? 예, 왜냐면 이제 날씨가 아무래도 그 추위가 좀 빨리 온 것 같고, 그리고
가물어서 빨리 심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속상하죠. 변덕이 심한 날씨 탓에 배추 속이 덜 차고 가격마저 올라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잘 버티고 자라준 배추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수확한 배추들을 가득 싣고 이동한 곳은 바로 인근에 있는 절임 공장입니다. 그날 갓 수확한 배추를 절여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김장철엔 주문이 폭주합니다. 하루에 한 얼마나 돼요? 지금은 약간 빠른 시기라서 한 하루에 한 50박스 나가고, 네, 이제 막 11월 한 중순쯤 되면 하루에 한 100박스 작업해야 돼요. 이게 다 이루어지나요? 네네. 네, 가능해요. 또 아침 6시서부터 우리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그래야지 맞춰요. 김장을 할 때 가장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배추를 절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절임 배추. 깨끗하게 씻은 배추는 연한 잎부분을 피해서 뿌리와 가까운 줄기 부분에만 소금을 뿌려주는데요. 배추가 60-70% 잠길 정도로 물을 뿌려주고 8시간 정도 절여주면 완성. 절여진 정도는 줄기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덜 죽으면 여기가 부러지거든요. 네. 네네. 근데 지금 꺾었을 때 부러지지가 않잖아요. 네네. 적당히 죽은 거예요. 잘 절여진 배추는 세척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미세한 공기방울로 잎의 틈새까지 버블 세척하고 수작업으로 한 번 더 티끌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씻어야 돼요? 배추를 이렇게 잡아서 뒤로 넘겨서 이 머리 부분을 잘 씻어야 돼요. 켜켜로 넘겨가면서. 그 부분이 제일... 예, 여기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돼요. 보기에 좋아야 맛도 좋다고 지저분한 잎까지 정리하고 나면 먹음직스러운 절임 배추로 재탄생. 수확부터 포장까지는 3일이 걸린다는데요. 그럼 언제 주문하는 게 좋을까요? 한 열흘 정도 전에 미리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밭에 가서 작업도 해와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물량이 워낙 많아요. 지금은 김장철이라. 멜폭이 20kg에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이에요. 35,000원? 네네. 물량을 맞추느라 분주했던 만큼 허기도 빨리 찾아오는데요.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수육과 직접 농사를 지은 배추로 만든 겉절이 한 쌈. 우리 반장님이 누구 드리자고? 형님 잡다 여기. 야, 함께 흘린 땀만큼 정이 쌓여갑니다. 배추의 알싸한 단맛이 고단함까지 씻어주는데요. 이 달콤한 맛을 비할 때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점심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떠세요? 꿀맛같지요. 옆에 넘어 살살 넘어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기 전에 이런 배추를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좋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요. 상당히 더울 때 씨앗 넣어서 올해 같은 경우 되게 가물어 더웠잖아요. 그런 심어서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이게 노랗게 돼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간다는 게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시집 보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거예요. 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물건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 보내드려야죠. 강화도 외포항의 젓갈시장. 김장철이 되면 인파로 북적이는 곳 중 하나인데요. 해마다 와요, 저는. 해마다 와요. 이 집에요? 김장철 되면 미리 와서 준비하거든요. 넣어야 맛있어요. 그래야 깊은 맛도 있고, 시원하고, 감칠맛도 있고. 여기 새우젓이 좋아요. 새우젓을 담가가요, 저는. 잔생새우 나올 때 담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짜지 않게 진짜 맛나게 담가주시면 그거 갖고 1년을 먹어요, 김장 담그고. 이곳 강화도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새우가 사는데 최적의 요건을 지녔는데요. 11월쯤이면 산란을 하기 위해 모여드는 젖새우로 바다는 그야말로 물반, 새우반입니다. 새우젓이 김치 맛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깊은 맛을 더해주는 핵심 재료인데요.
다양한 새우젓 중에서도 추젓이 특히 유명합니다. 한강, 임진강 교차하는 곳에서 새우가 껍질이 두껍지 않고 살로만 돼 있는 새우라서 그 참새우라고 그러죠. 새우가 아주 통통하게 가을 추젓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60-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젓은 다른 새우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껍질이 얇아 감칠맛이 도는데요. 김장에 사용하면 깊고 시원한 맛을 내줍니다. 그럼 요건 뭐예요? 좀 큰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것은 육젓입니다. 육젓? 예. 추젓과 육젓의 차이가 뭐죠? 추젓은 가을에 잡히는 것이고 육젓은 6월에 잡히는 것인데 6월에도 이제 초복 때 잡히는 육젓이 가장 좋은 육젓이라고 그러시죠. 육젓은 크기가 가장 크고 통통하며 구수하고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데요.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 새우젓 중 최고의 품질로 쳐줍니다. 김장김치에서 새우가 씹히길 원하면 육젓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품질이 좋은 만큼 값도 비쌉니다. 제일 비싼 거? 진짜 크네, 엄청 크네요. 살이 통통하죠.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10배? 요거는 5월달, 6월달에 절이기 때문에 염도를 상당히 세게 해가지고 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짭니다. 올해는 어획량이 줄어 젓갈값이 더 올랐다는데요. 가격 때문에 육젓 대신 추젓처럼 다소 저렴한 새우젓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맛에 따라서도 다양한 새우젓이 쓰인다는데요. 요거는 북새우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김장에 갈아가지고 그 나이 잡순 어머님들이 그런 걸 많이 쓰시죠. 가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갈아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갈아서 하면 또 맛있나요? 김장을 하면 시원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것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좋은 새우젓 고르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새우 크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새우가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또 참작을 하셔야 되고 그 살아있다는 것은 물건이 싱싱할 때 염장을 하면은 이렇게 원형 그대로 살아있어요. 색도 중요합니다. 하얀 빛을 내는 새우로 담근 것이 좋고 숙성이 잘 됐다면 붉은 빛깔을 낸다는데요. 요것은 지금 요즘 생산되는 추젓이고 요것은 1년 된 추젓입니다. 이거. 색깔이 좀 틀리구나. 숙성이 됐기 때문에 색깔이 붉게 변하죠. 오래 숙성될수록 감칠맛이 나죠. 그럼 한 10년, 20년 이렇게 된 것도 근데 이게가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우는 그 기간이 지날수록 새우 형체는 없어지고 국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염도가 같이 잘 맞아야지 숙성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우젓은 어디에서 어떻게 숙성을 시킬까요? 무려 200여 통의 새우젓이 모여있는 이곳. 새우젓이 가득 든 통마다 숙성된 기간을 알 수 있게 들어온 날짜를 기록해두었는데요. 입김이 날 정도로 기온이 낮은 저온 창고. 사실 기존에는 섭씨 13도, 85%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토굴에서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염을 상당히 소금을 조금 뿌려가지고 소금물에 새우를 담그다시피 그렇게 간을 약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이 짠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에 숙성을 시키는 거죠. 저염식이 트렌드가 되면서 보관 방법부터 달라진 건데요. 특히 강화 새우젓은 짜지 않아 건강에 좋은 저염 새우젓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토굴의 새우젓 염도가 평균 25%였던 것에 비해 강화 새우젓의 염도는 15% 내외. 저장고에서 영하 5도의 혹한을 견디면 비로소 진정한 새우젓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숙성된 젓갈들은 올겨울 밥상을 풍성하게 해줄 김장김치에 감칠맛을 더해줄 텐데요. 우리 식구들, 처제들이랑 같이 김장을 매년 해요. 몇 명 정도의 모임이시죠? 예, 한 5집.
5집이요. 5집? 예, 그러면은 한 120포기 정도 돼요. 120포기요? 요즘에 120포기 하는 데가 드문데. 그래도 우리는 한 매년 시골 가서 그렇게 같이 해요. 근데 이 김장이 젓갈에 따라서 맛있겠죠?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젓갈이 맛있으면 김장도 맛있겠죠. 함께 만들고 정성을 나누는 김장. 그래서 새우젓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행복이 묻어납니다. 김장하고 하나는 이제 냉장고에 숙성시켜가지고 내년에 먹고. 김장 몇 포기 정도 하세요? 김장은 한 50포기. 50포기요? 50포기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 딸들 주잖아. 나 혼자 먹는 건 아니고 자식들 맛있게 해주는 그 재미지 뭐.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아파도 항상 그렇게 해줘. 좀 좋아하겠네요, 이제 자식들. 올 겨울에도 김장은 온 가족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작은 사찰. 처마 끝에 달린 풍경마저 아름다운 이곳을 특별한 김장 풍경을 담기 위해 찾았는데요. 먼저 사찰 손맛의 장인 여거 스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에. 네, 다들 여기 오시면 반하세요. 그러니까 네. 여기 절 이름이 소림사라고 네. 그랬거든요. 네. 전 무술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저도 처음에 와서 포교를 무술로 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네. 네. 너무 이쁜데 네.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절인지. 여기는 그 이성계 대왕이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왕이 됐다 해가지고 왕명으로 지은 절이에요. 예, 그래서 한 700여 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중창에 거듭해가지고 소림사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여거 스님은 음식에 책임지는 소임을 맡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강의도 하는 사찰 음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겨울 김장 솜씨를 뽐내신다는데요. 사찰의 김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데 김장 준비를 하다 말고 뭘 끓이시는 건가요? 저희 밖에서 육수를 쓰지만 저희는 채소로 물을 내거든요. 그래서 무하고 건표고, 건다시마, 그리고 늙은 호박을 써서 국물을 냅니다. 채소만을 우려낸 채수는 말린 표고와 다시마가 들어가 김치의 풍미를 더욱 진하게 해주는데요. 찹쌀풀 대신 감자 전분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감자 전분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찹쌀풀을 넣었을 때는 저희가 그 오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그 쉽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오래 저장해 놓고 먹기가 힘들고요. 여기는 최대한 신선하게 이렇게 그 먹을 수 있게 그 시원한 맛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감자 전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채소를 걸러낸 물에 감자 전분을 넣어 타지 않게 저어주는데요. 3-40분가량을 끓여서 적당한 농도로 걸쭉해지면 완성입니다. 이 정도면 잘 된 거죠? 네네. 이 정도면 잘 됐어요. 이 호박 갖다가 뭐 또 다른 재료를 쓰는 건가요? 네. 예, 여기에 이제 이 호박과 아까 그 전분, 감자 전분 그 끓인 거하고 같이 섞을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색감도 있고요. 이 단맛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이제 다른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고 이 호박에 있는 그 식이섬유 이게 있어야지 그 풀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수를 끓이고 건져낸 늙은 호박을 으깨 넣어 단맛을 더하는데요. 사찰 김치가 더 특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연근 때문입니다. 연근을 갈아 넣거나 편으로 해서 넣게 되면 김치가 그 아삭아삭하고요. 식감이 시원합니다. 무는 조금 물렁한 그런 느낌이 있고 수분이 빠지면 그 뭐랄까요?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지는데 이 연근은 끝까지 아삭아삭한 맛이 남아 있어요. 연근은 물에 담가 전분을 빼주는데요. 물에서 건지면 갈변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분 풀을 만드는데도 김치 속 양념으로도 사용하는데요. 채소와 붉은 고추까지 넣어서 갈아주면 기본 양념이 완성됩니다.
걸쭉한 양념에 고춧가루와 소금, 감자 전분 풀을 넣고 노스님들에게도 거부감이 없는 부드러운 돌산 가스로 향을 더해주는데요. 근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신채를 쓰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오신채라는 거는 파, 마늘, 달래, 그리고 부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지만 흥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채소를 오신채라고 하는데 이 매운맛을 내는 이 5가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부족한 매운맛은 생강가루로 채워줍니다. 이 생강가루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량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채소 자체가 좀 찬성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생강을 넣음으로써 고춧가루와 생강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체온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찰에서는 다양한 장을 직접 담가서 사용하는데요. 오래 숙성된 간장은 젓갈의 맛과 풍미를 대신해줍니다. 그리고 매실청으로 부족한 단맛까지 더해주는데요. 마무리는 역시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연근입니다. 제가 알던 김장 양념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되게 물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네.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저희가 배추를 손쉽게, 김장을 많이 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공양 때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고 되게 하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털어내야 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씻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묽게 해가지고 손쉽게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배추김치 담가볼까요? 미리 소금에 절여 물기를 뺀 배추를 준비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속을 한 장 한 장 잎을 펴서 골고루 묻혀줍니다. 연근도 하나씩 넣어주면 금상첨화. 우리 올 겨울은 또 김치 하나 먹고 견디겠구나. 이거는 사찰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와, 정말 맛있겠는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저 침이 막 고이는데.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연근 씹히는 맛이 네네. 식감이 네. 너무 아삭아삭하네요. 연근도 네네.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네네. 이게 지금 네. 밥이나 아니면은 네. 보쌈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보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배추김치를 할 때는 꼭 배추하고 이제 무로 이제 전을 부쳐요. 그러면은 이 추위도 달래고, 그리고 배추 무전 드실 때는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게 아니고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미예요. 네. 고기 반찬이 없어도 이 배추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이 뚝딱. 사찰 스님들에게는 올겨울 따뜻한 밥상을 책임질 보약입니다. 이 음식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건강을 줄 수 있는 이 음식이 되게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한 해 마지막 농사라는 김장. 손맛을 나누고 인심을 나누며 추운 겨울을 나게 하는 힘이 돼줄 텐데요. 우리네 겨울 밥상을 책임지는 고마운 반찬. 김장 김치로 올겨울도 든든한 한 끼 챙겨보세요.